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5일 평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세계사 영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 문제를 보면은, 가상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우표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라트를 소재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권 정치를 행하였다. 가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자의 설을 제적하였다. 이건 이집트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더스 문명이죠.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3번이고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각골의 정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상주 중에서 상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정답이 아니죠.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가 6가지 항목 조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이제 고르피차강과 그 다음에 스타노 보이 산맥 등을 경계로 한 국경이 확정되었다. 이 조약으로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한 항제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6가지 항목 조약과 그 다음에 고르피차강과 그 다음에 스타노보이 산맥 등을 경계를 했다라고 보니까 국경과 관련된 내용이니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조약인데 그때 당시 강희제 때와 관련된 내용이죠. 강희제 네르친스크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강희제 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5번이 되는 거겠죠. 타이완의 정씨 집단을 제압하였다. 5번이고 제상제를 폐지했다는 이제 명나라의 홍무제 주원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홍건작의 난을 평정하였다. 이거 같은 원나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순정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순정제가 아니라 순치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하였다. 이건 이제 누르하치 말하는 거니까 아니죠. 정답 5번이고 3번 밑줄친 항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역사극 시나리오 이렇게 적혀 있고 보시면은 이제 뭐 정화가 장건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러면 장건을 보냈는 황제가 한 나라의 한무제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 이백과 두보는 당나라 때고 도연명의 기걸에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장택단의 천병상하도는 송나라 그다음에 각소경 등의 수시력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고 자연스럽게 동종서의 건의를 유교를 통치 이념을 삼은 것이 한무제 때 내용이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4번 카르티르는 땡땡의 샤프로 1세를 세상한 이제 호르미즈드 1세 때 조로아스터교 사제장이 지위를 올랐다. 그리고 마니교를 지금 탄압하는 내용하고 하지만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잡았다는 내용. 가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파르티아를 이제 멸망시켰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페르세폴리스 수도를 잡은 것은 사사왕조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슬람 세력의 진입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맞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어차피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막부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무가 제법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다이묘에서 비용도 많이 내고 1년마다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상킹코타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에도 막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국 시대의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우로마치 막부되고 페리 함대가 이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쵸 이를 통해서 미일 하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정답 2번이고 천황이라는 칭호는 이미 7세기 말 때 사용됐기 때문에 아니고 원가의 고려 연합군이 일본 침입하였다. 이건 가마쿠라 막부대죠.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6에서 7세기경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된다. 밑주치 왕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지금 주전청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 주전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조형조라는 세금이 나타난 거 보았을 때, 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갑제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홍무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호제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그때 균전제가 정확히 처음 실시된 것은 부기 때부터 실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구품정정제가 폐지된 것은 수나라고, 만한병정제가 이제 채택된 것은 청나라 때니까 정답은 3번. 각 국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술레이만 1세는 사파비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을 지원하였다. 힌트가 나왔죠. 티무르의 후손이라는 힌트가 나왔고, 그리고 주 밑을 보면은 이후 그는 델리를 거점으로 삼은 이브라힘 로디를 파니파트 전투에서 격퇴하고 땡땡을 건설하였다. 뭐 파니파트 전투가 뭔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집트산 대포, 하승총 이런 내용 볼 것도 없이 델리를 거점으로 했고, 때문에 티무르 후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크테시폰을 사원에서 기도하는 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크테시폰을 이제 거점을 했던 거는 사사나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한 것은 이제 고르 왕조가 아니고, 헝가리 정복하고 빈을 공격한 장군은 알다시피 슬레이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데카고원을 넘어서 이제 남인도 원정에 나서는 황제가 이제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 아우랑제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4번. 북인도를 침략의 에프탈 같은 경우에는 쿱타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를 봤을 때 지금 홍콩과 인접했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앙골라와를 지금 식민지를 삼고 있으니까 결정적 힌트가 나왔죠. 가 국가 같은 경우 포르투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콩과 근처인 지역은 딱 유명한 도시가 딱 두 개가 있죠. 강조우하고 마카오. 근데 사실상 강조우를 식민지를 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죠? 식민지 삼았다기보다 강조우 자체를 그냥 점령한 국가는 없었고, 그러면은 마카오를 점령한 국가는 있었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 자체를 식민지한 것은 사실상 이제 모잠피아, 앙골라나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이제 식민지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실상 어떤 한 도시들, 저쪽에 있는 이제 물랑카라든가 아니면 저기 마카오라든가, 여러 도시 지역을 이제 점령했지, 보통 보면은 한 국가를 식민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되는 거고, 이제 일본 선택지를 보면 네덜란드의 무역 거점을 빼앗겼다. 그렇죠. 네덜란드 쪽이 사실상 무역 거점을 확보한 곳이 저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한 것은 에스파냐고,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독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고, 그다음에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리비아 쪽 지역 같은 경우 이탈리아니까 아니고, 레오폴드 2세의 통치하에 콩고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거는 벨기아니까 정답 1번.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나는 땡땡이 뛰어나 지휘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 그가 로마의 전쟁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로마가 자신이 상대한 다리우스 3세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봤을 때 대충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이제 끝까지 밑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성공에 도취하지 않는 땡땡에 대해 말해왔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의 군인들은 마케도니아 출신임을 잊고 타락한 페르시아의 간섭을 따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결정적 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페르시아 간섭을 내용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시민적인
시민화 정책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그러면 알렉산드로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소스 전투 말하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투를 말하는 건데 악티움 해전이 거기서 패배한 사람이 안토니우스죠. 정답은 1번이 아니고 살라메스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아테네, 패배한 것 또한 아테니까 2번, 4번은 아테네와 관련된 내용이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승리를 거둔 것은 이제 로마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 보면은 가왕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치대탑 나왔으니까 정답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에 있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조가 10번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지 마우리아 왕조 말하는 거죠.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슬람교를 수용하였다. 마우리아 왕조 때는 애초에부터 이슬람교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죠. 그러니까 정답 1번도 아니고 쿠투브 미라르 같은 경우에는 델리 수타 왕조니까 아니고 데브 시르메 제도를 실시한 것은 오스만 제국. 우르두어 공용으로 사용한 것은 이제 무굴 제국 때니까 아니고 아스커 왕의 전성기를 누렸던 게 마우리아 왕조니까 정답 5번. 11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안티오크 쪽 지역을 거쳐서 크리스트교들은 그곳을 40여일간 포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딱 봐도 이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배경은 당연히 교황에 있었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크레로몬 공의회를 개최해서 전쟁을 개시하였죠.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남북 간의 이런 산업의 차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미국에 있었던 남북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프랑스 쪽 지역에 대한 니스를 할양하고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아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웠다. 뭐 이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애초부터 미국의 남북 전쟁은 아니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를 격퇴하고 이탈리아 북부 쪽 지역을 이제 사실상 먹었던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이 내용과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알자스 로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확보하였다. 여기가 이제 가리발디가 결국에는 이제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확보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요크타운 전투는 이제 이거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 슐렌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프로이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2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내가 전설하는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리라 라고 말했고 그의 말대로 바그다드는 땡땡의 수도였다. 바그다드가 수도였던 왕조는 아바스 왕조 말하는 거죠.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것은 셀림 1세. 그러니까 아니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이거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아바스 1세 때 정성기를 누린 것은 아바스 1세라고 해서 무조건 아바스 왕조가 아니라 아바스 1세가 등장한 것은 사파비 왕조 말하는 거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한 것은 751년 아바스 왕조 때니까 정답 4번. 트루프아디아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한 것 또한 우마이야 왕조니까 정답이 아니죠. 14번 밑줄친 기획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보면 바스티어 습격 사건으로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바스티어 습격이 1789년이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1789년부터 91년 동안 있었던 국민의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보면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공안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민공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전부 다 국민공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프로이센 등의 혁명 전쟁은 입법 의회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는 거죠.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는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해서
지금 이쪽 지역, 베트남 쪽 지역 말하는 거죠. 진출하였다. 자, 이쪽 지역, 인도 차이나 쪽 지역을 먹었던 곳이 프랑스 말하는 거죠.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필리핀을 식민지 삼았다. 에스파냐고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전쟁에 가담하였다. 이 제2차 아편 전쟁에 가담한 것이 딱 영국하고 프랑스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버터시 은강 같은 경우에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이산들바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탈리아고,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를 지원하였다. 포르투갈이니까 정답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제국은 신규 도입과 그다음에 행정제도의 개혁 등 부국강병을 깨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외세의 간섭과 술탄의 전제 정치 강화로 좌절되었다. 자, 술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1876년 헌법 부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이제 청년 티르크당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당연히 청년 티르크당의 집권 과정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롤러법 폐지는 1919년도 이후에 있었던 간디라든가 네루의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니 인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에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에 있었던 제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고, 군강구제 둔전병제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헤레로족의 무장 봉기는 이제 비잔티움이 아니라 그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가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니른베르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 전쟁은 자연스럽게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보면은 BC 정부가 수립된 거 맞죠? 1940년대 독일 제국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면서 BC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누구였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웅이었었던 프랑스에서 영웅이었던 페탱 장군이었나요? 페탱 장군이 사실상 이때 배신을 때리면서 BC 정부의 사실상 그 거의 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배신을 때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번 선택지를 보면은 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국제연맹이 탈퇴한 건 세계 아편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아니고, 시한 사건으로 장제스가 감금된 것은 19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39년이 아니라 36년도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으로 개시하였다. 1935년이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이제 설립된 건 1922년경이니까 정답 1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마오쩌둥이 조반파 등을 앞세워서 지금 루이사오치, 덩샤오핑 등 고위급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문화 대혁명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정답은 홍위병. 1번. 천조 전무 같은 경우에는 태평 전국이고, 천두슈는 이제 신문화운동, 대약진 운동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예난에 일어난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건 1934년부터 해서 36년경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9번. 이 조약이 체결된 결과 볼까요? 보면은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이 전승국이었다.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좀 이상한 놈이 끼어있죠. 이탈리아. 일단 이탈리아가 지금 전성국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으니까 이거는 제1차 세계대전 말하는 거죠. 이 조약은 자연스럽게 베르사유 조약 말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것은 1917년도니까 말이 안 되겠죠. 독일이 해외 식민지 상실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독일 킬 군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아니고, 프랑스와 독일의 충돌로 모로코 사건은 1905년, 1911년이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독일 등과 동맹을 맺었다. 이거 삼국 동맹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 1차 대전의 배경이 된 사건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정답은 2번. 2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보니까 동서 베를린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니까 1989년도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내용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건 1972년, CIS 출범은 1991년도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제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좀 쉬웠다 라는 평이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사 영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